콤파스 3D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블레이드라는 부품을 만들어 보면서 다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스파이럴 생성, 경로에 따라 엘레먼트 생성, 레이어에 의해 필렛 생성하기, 양방향으로 돌출하기, 주어진 방향에 대해 홀 생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스 3D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뒤 부품을 생성합니다. 먼저 모델 속성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명칭은 블레이드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이제 이 문서를 저장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블레이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 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바에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표준 뷰의 선택을 Y축 투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등각을 클릭합니다. 현재 그래픽 영역에서 보고 있는 Y축 등각 뷰를 저장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뷰를 추가하고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뷰의 이름을 Y축 등각 뷰로 수정합니다. 다시 퀵바의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하면 방금 추가한 Y축 등각 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럴이 생성될 보조 평면을 옵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의 평면 옵셋을 클릭합니다. 대상이 될 베이스 평면을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또는 그래픽 영역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옵셋 거리를 입력합니다. 옵셋 거리는 200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파라미터 창 옆에 변수를 클릭합니다. 옵셋 평면 1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입력한 값인 200을 가지는 V11이라는 명칭의 엘레먼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면 후에 수정 작업에 용이합니다. 이 점은 이 동영상의 끝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는 대문자 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을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수가 등록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수정이 안 되신다면 현재 다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평면 옵셋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퀵바의 맨 오른쪽에 붉은색의 X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을 비활성화시키시면 이 부분의 수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를 등록하신 후에 툴바 패널 좌측에 와이어프레임 및 서페이스를 클릭합니다. 옵셋한 평면을 선택하고 툴바에 있는 실린더 스파이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셋한 평면 원점에 실린더 스파이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창에 다음과 같은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직경은 500을 입력해 줍니다. 직경을 500으로 입력하니 생성될 객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픽 영역에서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퀵바의 사각형 프레임에 의한 확대를 클릭하여 모두 보이기를 선택하면 생성될 객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픽 영역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라미터 패널로 돌아가서 그리기 방법을 수정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회전수와 스텝의 의의를 클릭하여 회전수와 스텝을 입력합니다. 회전수는 1, 스텝은 아까 변수로 지정한 L을 입력합니다. L을 입력한 뒤에 방향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클릭하여 스파이럴 1을 클릭하면 500이라는 값을 가진 V47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경을 의미하는 대문자 D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도 클릭도 되지 않는 것을 보니 다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먼저 퀵바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하여 기능을 비활성화해 준 뒤 여기에 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D라는 변수가 등록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실린더 스파이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린더 스파이럴을 생성할 때는 옵셋된 평면을 먼저 클릭한 뒤에 실린더 스파이럴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이 경우와 실린더 스파이럴을 먼저 클릭하고 옵셋 평면을 선택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스파이럴의 위치가 자동으로 0,0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는 달리 실린더 스파이럴을 먼저 클릭하고 옵셋된 평면을 클릭하려고 한다면 원점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평면의 가장자리가 선택이 되며 스파이럴의 위치를 XY 좌표 0,0에 생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수동으로 좌표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실린더 스파이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은 아까 변수로 지정했던 D를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기 방법은 회전수와 스텝의 의의를 선택하고 회전수는 0.5, 스텝은 변수 L을 주겠습니다. 방향을 변경한 뒤에 초기 각도를 180도로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파라미터 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할 때 직접 확인 키를 클릭할 수도 있지만 그래픽 영역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게 되면 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로를 이용한 솔리드 돌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출에 이용할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픽 영역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ZX 평면을 베이스 평면으로 한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구속 패널에 점 합치기를 클릭하고 있으면 다음에 옵션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커브 중간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치한 사각형의 이 모서리와 생성한 실린더 스파이럴의 끝점을 차례로 클릭하여 구속시켜 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치수는 20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뷰를 살짝 비틀어 옵셋된 평면의 중간점과 스케치한 사각형의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를 기입합니다. 두 객체의 거리는 20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그래픽 영역을 조정하고 다시
ZX 평면을 베이스 평면으로 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임의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점 합치기에 커브 중간점을 선택하여 사각형 스케치의 이면과 실린더 스파이럴의 끝점을 구속시켜 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치수는 20입니다. 마찬가지로 뷰를 살짝 비틀어서 옵셋 평면의 중앙점과 스케치한 사각형의 끝점을 차례로 클릭하여 치수를 기입합니다. 두 객체 사이의 거리는 20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케치가 완료되었다면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숨겼던 엘리먼트를 다시 표시합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합니다. 돌출 옵션을 돌출 엘리먼트에서 경로에 의한 엘리먼트로 바꿔줍니다. 베이스 단면은 방금 그린 사각형이고 경로는 두 번째 스파이럴입니다. 확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그렸던 단면을 선택합니다. 경로는 첫 번째 스파이럴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경로에 의해서 돌출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필렛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전체에 필렛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일일이 모든 엘리먼트를 클릭하지 않고 한 번에 선택하여 필렛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의 선택, 레이어에 의해, 클릭에 의해를 선택한 다음 솔리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툴바 패널에 필렛을 선택하고 반지름 5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체 영역에 필렛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줍니다. 필렛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퀵바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해서 쉐이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필렛이 적용됐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렛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어서 스케치 생성을 클릭합니다. 대상이 될 베이스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트리를 클릭해서 XY 평면을 잡아줍니다. 임의의 원을 그려주는데 중심점은 원점입니다. 직경 치수를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치수는 200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툴바 패널에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합니다. 방법을 대상까지로 변경한 다음 대상이 될 평면은 옵셋 평면으로 선택해 줍니다. 대상이 되는 옵셋 평면에서 추가로 거리가 20이 되도록 옵셋 치수를 기입해 주고 각도를 10으로 입력한 다음 방향을 변경해 줍니다. 하단의 세컨드 방향 토글을 클릭해 줍니다. 세컨드 방향의 거리는 20, 각도는 10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통형 하단을 클릭해서 스케치 생성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점 합치기를 클릭해서 사각형의 중심점과 원점을
맞춰서 구속시켜 줍니다. 점 합치기로 구속이 됐다면 균등을 클릭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클릭해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치수는 80입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돌출 솔리드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절단할 거리는 100입니다. 확인. 이제 필렛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바에 있는 쉐이딩의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솔리드를 와이어로 표현하여 필렛을 적용할 면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렛을 클릭한 다음 대상이 될 모서리들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되었다면 반지름을 5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주어진 방향에 따른 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일반 홀을 클릭하고 있으면 카운터 싱크의 홀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한 다음 화면의 좌표계를 다음과 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 구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표계의 Z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그래픽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경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직경은 12입니다. 깊이는 대상까지로 클릭한 다음 대상이 될 면을 선택해 주는데 대상이 된 면은 이 면입니다. 직경은 20, 각도는 120입니다. 이제 홀의 위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은 트리를 열어서 ZY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파라미터를 선형 반경향으로 바꿔주고 거리를 0으로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대상의 위치는 원통형의 하단입니다. 거리는 60입니다. 하단의 고급 옵션에 서페이스의 수직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축 방향을 선택한 다음 트리를 열어서 Y축을 선택해 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곡선면의 수직이 아닌 Y축의 수직인 홀을 뚫을 수 있습니다. 트리를 닫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카운터 싱크의 홀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입력한 변수의 값을 변경하였을 때 재배열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된 치수에 맞게 솔리드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파라미터 창에 변수를 클릭해서 변수 L에 대한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26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경 값인 변수 D의 값도 70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퀵바에 있는 재배열을 클릭하게 되면 변경된 치수에 맞게 솔리드가 재구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200, 500 값을 입력한 다음 재배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치수에 맞게 재구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배열 기능의 단축키는 F5입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변수 L의 값을 400, D의 값을 800으로 변경한 다음 재배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키보드상의 F5 버튼을 눌러 재배열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변수의 값을 200, 500으로 입력하고 F5를 클릭하면 변경된 치수에 맞게 재배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배열 기능을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부품을 만들며 4장의 학습 목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4장을 수강하시면서 운용이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